제가 3년 전에 글루타치온에 대한 영상을 처음 올린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글루타치온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관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경구용 글루타치온은 설화정이나 필름용이 가장 흡수율이 높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의 답변은 아닙니다. 물론 설화정 글루타치온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 비밀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정말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정이나 필름용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은요, 장이나 간을 통하지 않고 구강의 혈관을 통해서 직접 흡수되므로 효율적이고 흡수율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되는 전문 의약품도 설화정이 많기 때문에 이 설화정의 형태로 만드는 건기식 영양제나 그리고 필름형, 기타 가공품도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전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이 필수 조건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조건은요, 구강혈관을 통해 바로 혈관으로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강의 흡수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처방약들은 5mg 미만의 고효능, 고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밀리그램 형태의 아주 적은 용량을 가진 약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1mg 정도의 소량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협심증으로 인해서 관상동맥을 바로 확장시켜야 되게 되면 이 설화정 처방약을 먹게 되고 바로 수초 내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은 양으로도 수초 내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적은 양의 고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강 투여 용량의 5mg 정도까지는 혈중 농도가 일정하며 5mg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요. 구강 투여 용량 5mg의 생체 이용률은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5%에서 35% 정도로, 즉 5mg이라고 한다 하면 1.75mg 정도가 이용이 가능한 용량인 거죠. 제가 설화정 글루타치온 제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설화정은 말 그대로 혀 안에 넣어서 이게 완전히 입안에서 용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구강 안에서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화정이 제 구강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설화정 태블릿을 제 입안에 넣고요. 완전히 입안에서 용해되기까지 무려 12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설화정 태블릿 안에는 300mg의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설화정이나 필름용 제품은 구강 안에서 흡수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구강 안에서 용해되어 구강으로 흡수되는 것이지 제가 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화정 제품 입에 넣고 침으로 용해시키면서 계속 삼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구강으로 흡수되는 양은 굉장히 적었겠죠. 제가 설화정 글루타치온이 입안에서 완전히 녹을 12분까지 한 방울도 삼키지 않고 입안에 침으로 해서 용해되는 순간까지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내용물을 차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확인해보니 이 글루타치온 성분들이 제 용해된 침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글루타치온의 향도 제가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300mg의 글루타치온을 제가 설화정의 형태로 입안에서 구강으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최대 5mg 정도까지가 구강에서 흡수될 수 있는 최대 용량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295mg은 제가 삼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필름용은 어떠할까요? 필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필름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 실제 양은요, 필름 하나에 325mg 들어있고 한 필름에 30.77%의 효모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그 용량은 100mg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50%의 글루타치온이 있다고 하니까 50mg 정도가 하나의 필름에 들어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필름이 용해되는 시간은 설화정 태블릿보다는 훨씬 더 빠르긴 하겠지만 구강으로 흡수되는 최대량이 5mg 정도라고 한다 하면 여전히 45mg 정도는
제가 삼켜서 제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와야 되니 일반적으로 먹는 경구용 글루타치온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다르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50mg이 들어있는 필름 하나를 10등분해서 5mg씩 제가 완전히 구강으로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삼키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 하면 흡수량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먹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고 번거롭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설화정이나 필름용 글루타치온은요, 구강 흡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도, 즉 섭취량을 올린다라고 해서 생체 이용률이 비약적으로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강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의 17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강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리고 구강 흡수를 제외한 나머지 설화정이든 필름형이든 제가 삼키게 되면 그 삼킨 용량은 모두 위장관을 통과해야 되므로 일반적으로 삼켜 먹게 되는 경구용 글루타치온과 아주 크게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설화정 글루타치온이 자사 자체의 논문을 통해서 경구용 글루타치온보다 무려 250%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물론 논문의 초록을 보고 논문의 결과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와 이게 250%나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논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신반의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평균 획이라고 하는 통계 분석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혈장과 세포 내의 글루타치온 농도 차이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혈장의 글루타치온 농도를 비교를 했는데 이 결과 비교도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평균 획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 그 비교하는 대상들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 출발선상이 다르다 보게 되면 낮은 것에서 시작한 것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높은 곳에서 시작한 것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경구용 글루타치온은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진 곳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NAC나 그리고 설화정 글루타치온은요, 비교적 낮은 시점에서 출발을 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설화정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경구용 글루타치온의 농도 차이는 실상 8%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8%가요 250%로 변질됐을까요? 그래서 이 250%가 나온 결과 수치는요, 혈장, 즉 혈액 속에서 이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산화된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산화 전에 활성화된 환원된 글루타치온 이 두 개의 비율을 비교했는데요. 설화정 그룹에서는 47%에서 56%로 그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였지만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구용 글루타치온에서는 오히려 51%에서 46%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 이미 써버린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사용되기 이전의 글루타치온은 비율이 설화정은 높아지고 그리고 경구용 글루타치온은 낮아졌기 때문에 끝점에서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을 비교하면 250%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장의 글루타치온 농도만을 가지고 과연 이 글루타치온이 정말로 효과가 250%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설화형이든 필름형이든 구강으로 섭취된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제가 삼켜서 먹은 글루타치온이 위장관을 통해서 모두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혈액으로 들어온 글루타치온의 농도는 반감기가 아주 짧아서요, 혈액 속에 있는 적혈과 같은 백혈구 세포들로 들어가거나 혹은 제 몸 안에 있는 간이나 다른 세포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의 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혈장 내에서의 농도를 가지고 이 특정 글루타치온이
다른 특정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50%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정보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루타치온을 경구용으로 먹든 혹은 설화정이나 필름형으로 먹든 효과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설화정의 형태나 필름형의 형태는 구강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구강을 통해서 흡수할 수 없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많은 양에 대한 부분들을 농도를 늘려서 준다 할지라도 경구용으로 먹는 글루타치온과 동일하게 삼키게 되게 되면 위장관을 통하게 되고 그리고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화형이나 필름형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화정, 필름형, 경구용 글루타치온, IV 주사로 맞는 대부분의 글루타치온은요. 거의 다 리듀스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리듀스 글루타치온은요.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가장 작은 단위의 트리펩티드 결합 형태의 글루타치온이기 때문에 위장간의 소화효소에 분해되지는 않고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가는 것이나 혹은 구강을 통해서 혈액으로 가는 것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설화정이나 필름형이나 그 구강형 글루타치온을 복용하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같은 가격에 좀 더 용량이 확실하게 많고 몸 안에 들어가서는 거의 같은 형태로 배달되는 글루타치온의 전달 방법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홍보와 관련된 이러한 문구라든가 효능 효과에 대해서 너무 현혹하지 말고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